자, 스팀 창의사고력 수학 100점입니다. 우리는 4학년 과정이고요. 4학년 과정의 첫 번째 단원은 수화연산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기 각각 쭉 여러 가지 재밌는 주제들이 등장할 건데요. 이 주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들, 생각들, 의견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내용은 비만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봐봐. 꿀꿀이가 있고 학생이 있지. 형, 나도 한 입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가 얘를 형으로 안아봐. 그치? 얘도 이렇게 코만 그리면 둘이 똑같이 생겼어. 닮았어. 아우, 진짜. 서로 돼지가 형님 하는 것 같아. 그지? 뭐야. 비만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에서부터 보자.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좀 짧게 나누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이태재, 태재가 읽어주세요. 태재야.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할 자료에 따르면 비만인 여성은 전체 여성의 500분의 143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김수아, 수아가 읽어주세요. 남성까지 포함한 19살 이상 비만 인구는 전체의 25분의 8로 그 전해보다 증가했으며 비만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전체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의 10분의 1을 넘어섰다.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문장이 끝까지 이어지네요. 여기까지. 태율이가 읽어줍니다. 태율아. 특히 소아 시기의 비만은 성인 시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아기의 비만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쳐 이 시기에 얻어야 할 자존감 등이 결여되는 등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좋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비만 인구가 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아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어린 시기에 만약에 비만이 된다고 하면 건강을 해치는 건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거냐면 비만이야, 살이 쪘어, 뚱뚱하다고 다른 친구들이 놀리거나 이러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나는 뚱뚱해서 친구들이 날 안 좋아할지도 몰라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린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 좋지 않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인 그다음에 정서적인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하니까 비만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먹고 열심히 골고루 먹고 열심히 뛰어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과 관련된 뉴스 선생님이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볼게요.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가 10배로 늘었습니다. 비만율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선 유럽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영국 대학들과 함께 197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200개국의 비만 어린이와 청소년 수를 집계했습니다. 여자는 500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남자는 600만 명에서 7,400만 명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를 합하면 1억 2,400만 명으로 40여 년 사이에 10배로 늘어난 겁니다. 비만율은 특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높았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와 팔라우는
지난해 기준 조사 대상 30% 이상이 비만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 대부분은 7%에서 10% 사이에 분포했습니다. 한국은 12.9%로 세계 58위에 올랐습니다. Is the really stark differences that we see between children who live in the poorest areas and children who live in the most affluent areas. 이는 후진국일수록 어린이와 청소년이 탄산음료 등 해로운 식품에 더 자주 노출되고 가정이나 학교는 물론 정부가 비만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적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The unhealthy things and bad things harder to get, so prices, regulations, taxes, advertising bans, and making the good and healthy things easier financially and physically to get. 성인 비만도 1975년 1억 명에서 지난해 6억 7,100만 명으로 증가했고 과체중도 13억 명에 달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어린이든 성인이든 비만이나 과체중이 마치 소득 수준처럼 점점 양극화하는 추세라며 국제사회에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자, 비만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아들, 어린이들의 비만이 심각하게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 가난한 나라일수록 어린이들의 비만 비율이 높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19가 있었죠.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못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외부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또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놀 수 있었나요?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었나요?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더욱더 비만의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죠? 맞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었잖아.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를 이런 식으로 불렀잖아. 살이 확진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이 알려준 건데, 선생님 저 확진자예요. 그래서 많이 아프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살이 확진자예요. 그런 얘기 안 했었어?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 확인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연우가 읽어주세요. 연우야.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를 세 가지 서술하시오. 좋습니다. 자,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를 세 가지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왜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무엇 때문인가요? 왜 비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맛있는 음식이 많아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아졌어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칼로리가 높은, 칼로리라고 하면은 좀 어렵나? 열량.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가진 높은 음식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 뭐 짜장면이라든지 성원이 아까부터 자꾸 손 드는데 손 들면 순서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해서 할 얘기 있으면 채팅창에 쓰라고 했습니다. 연우는 마이크 확인합니다. 알겠죠? 짜장면이라고 하든지 또 대표적으로 열량이 높은 거 뭐 있습니까? 뭐 피자 같은 거? 뭐 치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햄버거? 뭐 삼겹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먹게 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19 때문에 외부 활동을 못해서. 그 다음에 운동보다 재밌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시간이 부족합니까? 학교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학원도 가야 되죠. 여러분 숙제도 해야 되죠. 책도 봐야 되죠. 이게 할 일들이 많아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여러분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놀아? 놀 곳 장소가 많이 있어? 놀이터? 뭐 공원? 응? 이런데 또 가서 놀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시완이가 읽어볼게요. 성시완, 시완아. 최근 비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약 21억 명이 과체중이라 한다. 2030년 전 세계의 과체중 인구는 얼마나 될지 예상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좋아요. 자, 2030년이라면 아직 몇 년 남았죠, 그죠?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미래에 대한 내용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비만 인구는 2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체중, 비만인 인구가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뭐 몇 명? 25억 명이라고 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두 번째는 비슷할 겁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시 뭐 21억 명 정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소할 겁니다. 비만인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몇 명 정도로? 뭐 한 18억 명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상했다고 쳐봐. 자, 증가한다고 쓴 사람은 10점. 비슷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5점. 감소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빵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걸 썼는지에 따라서 다른 점수를 받게 될까요? 이렇게 평가하는 문제일까요? 어때?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 2023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해?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응? 자, 예상하라고 했으니까 예상하면 됩니다. 그 예상은 어떤 예상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건 10점, 이건 5점, 이건 빵점, 말도 안 돼. 미래잖아. 아무도 알 수 없어. 이건 정답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점수를 줍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게 채점합니까?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가 적당하다면, 모두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과체중, 즉 비만에 가까운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점점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과체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구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사회도 발전할 거고, 발전하면은 더 움직이지 않아도 되잖아. 자동차 이런 거 타니까 더 덜 걷게 될 거고, 엘리베이터 타니까 계단 안 사용하게 될 거고, 그치? 직접 가지러 가야 됐던 것들도 뭐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다 갖다 주니까 더 움직이게 될 거고, 그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만이 늘어날 겁니다. 비만 인구가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예상한다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한 이유로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적절하죠. 그죠? 그러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비슷하다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비슷하다고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랑 앞으로 미래랑 비만 인구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위험성이라든지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려는 다이어트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살이 쪄서 내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빨리 죽게 된다, 병에 걸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살을 빼려고 노력하겠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날씬하면 예뻐 보인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꼭 날씬하게 예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만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지만 또 비만이었던 사람들도 점점 살을 빼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들이 비슷비슷해져서 지금과 비슷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 선생님, 근데 비만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획기적인 다이어트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어젠가? 이틀 전인가? 선생님이 기사 봤는데 어떤 다이어트 약, 그런 약들, 살을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 채팅창에 써봐. 알겠지? 손 들고 저요 하지 말고 써볼게. 성원이 뭐 할 얘기 있어? 성원이 마이크 한번 열어볼게. 그래, 마이크 한번 열어보자. 무슨 얘기야? 이거 과체중이 감소한다는 거 이유 말하려고 했어요. 이유 말하려고 했어? 너는 그럼 과체중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감소할 거라고 생각해? 감소요. 그 이유는? 왜냐면 미래가 되면 이제 하나로도 다이어트가 살이 빠지는 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선생님이 하고 있는 얘기랑 비슷하다, 그치? 응? 그런 다이어트 약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 있지. 음식을 실제로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알약처럼 필요한 에너지만 딱 먹을 수 있게, 이런 방법도 아마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살을 뺄 수 있으니까 비만인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들과 그 내용들의 이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잘 적어준다면 모두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이 보통 이제 학교나 학원이나 문제집에서 여러 가지 수학 문제들을 풀 겁니다. 맞니? 수학 문제들 많이 풀어봤잖아. 대부분의 수학 문제는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 푼 다음에 뒤에 정답지 보고 맞나 틀렸나 확인하잖아요. 그치? 엄마가 채점해 주시잖아. 선생님이 채점해 주시잖아. 맞냐? 정답이 있어. 근데 우리가 항상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자, 이거는 현재까지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수학적인 근거를 놓고 보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 미래를 예상하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적어주면 선생님은 모두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수학엔 항상 딱 맞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과 수업하는 이 시간 동안만은 여러분이 사는 생각들이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잘 적어주는 연습, 그것들을 표현하는 연습들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선생님과 풀게 될 거고, 이 책을 만든 아저씨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과 그런 경험을 좀 접해보기 위해서 접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 책에다가 많이 넣어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응? 이 책을 만든 아저씨랑 선생님이랑 되게 친하거든.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든 아저씨의 의견까지 이야기를 해주고서 다음 문제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위에 뭐니까 선생님 교재에도 이 교재에도 그 정답이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 응? 맞다 틀렸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이렇게 의견을 적는 경우, 그다음에 이유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연습을 하는 거야. 알았지?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 이번에는 지구의 나이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콜록콜록 덜덜덜 뭐야? 지구의 얼굴은 한 엄청 할아버지 같아. 그지? 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지구가 엄청 나이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자. 서우가 읽었나? 안서우, 서우가 읽어주세요. 우리들은 각자의 현재의 나이를 알고 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을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원이가 읽어줍니다. 성원아. 그러나 지구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도 지구의 탄생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죠?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을 아무도 못 봤죠. 그죠? 그걸 본 사람이 있다면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지구가 생기고 난 한참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생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지혜, 지혜가 읽어주세요. 지혜야.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대략 46억 년으로 잡고 있다. 달에서 가지고 온 돌을 연구한 결과 그 돌이 약 46 46억 9천만 년. 천만 년 전에 생겨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너무 짧은데 여기까지 읽을까?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자, 민성이가 읽어주세요. 민성아, 왜요? 너요, 니요, 당신요, 읽어주세요. 한편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1980년에 폭발한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분출한 지 9시간 만에 산들의 모양이 알아볼 수 없게 달라졌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읽어줍니다. 현준이가 읽어주세요. 5개월 만에 거대 계곡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지구의 생성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지구가 엄청 오래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됐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엄청 오래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과연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에 그 방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 본 적 있어요? 응? 혹시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태재 궁금해 봤어? 응? 손들기 누르지 말고 채팅창에 쓰라고. 네가 이렇게 손을 들면 순서가 바뀌잖아. 태재. 어? 내 생각은 약간 뭔가 태양이 생길 때 뭔가 뭉치면서 지구가 나온 것 같아 뭔가. 오케이, 알겠어. 태재 얘기 들어봤고요. 연우가 한번 얘기해 보자. 연우는 어떻게 생각해? 그 우주에 먼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뭉쳐지면서 지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그 먼지들이 어떻게 해서 뭉치게 된 걸까? 태양 때문에요. 태양 때문에? 태양이 어떻게 했는데?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알았어. 마이크. 오케이. 뭐 이렇게 뭐 나름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줄 겁니다. 영상을 보여줄 건데 어떤 식으로 지구가 만들어졌을지 그 과정을 연구해서 상상을 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와, 우리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겠구나. 여러분이 보면서 한번 같이 이 신기함을, 대단함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자. 지구가 없었을 때를 상상해서 저런 내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니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우주에 있던 어떤 물질들이 모여서 지구를 이루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뜨거웠던 지구가 식어가면서 지금의 모습과 점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뒤쪽에 있는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줍니다. 누구까지 읽었지? 성윤이 아까 읽었나? 여기 지윤이, 지윤이가 읽어주세요. 지구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뜨거운 마그마 덩어리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그마는 행성 내부에 있는 암석이 녹은 뜨거운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마그마의 온도는 1300에서 1650 50도씨. 50도씨로 알려져 있다. 1억 년이 지난 동안 지구의 온도가 4분의 1만큼씩 낮아진다면 2억 년이 지난 후 지구의 온도는 몇 도씨인지 서술하시오. 처음 지구의 오케이 읽어주세요. 처음에 지구의 온도는 1600도씨라 가정한다. 좋아요. 1억 년이 지나는 동안 지구의 온도는 4분의 1만큼씩 낮아집니다. 2억 년이 지난다고 했으니까요. 1억 년 지나고 또 1억 년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야 2억 년이 될 거 아니야. 1억 년이 지나는 동안 4분의 1만큼씩 낮아지니까요. 1600도에 4분의 1은 얼마입니까? 400도죠. 그러니까 1억 년이 지나는 동안 1600도에서 400도만큼 온도가 내려갔을 겁니다. 1200도가 되었을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억 년 동안 1200도였던 지구의 온도가 또 4분의 1만큼 내려갔을 거고요. 그지? 이번에는 300도만큼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1200도에서 300도만큼을 빼주게 되면 900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2억 년 후에 지구의 온도는 몇 도? 900도시다. 혹은 뭐 900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요거는 온도의 단위입니다. 요거는 섭씨라고 하는 온도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날씨는 뭐 20도입니다. 20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20도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 온도의 단위 공부할 거니까 한번 먼저 익혀두도록 하고요. 자, 이 넓은 우주에는 지구와 같이 생물이 살기 적당한 행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 혹은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채팅창에 써볼까? 응?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써볼까?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 의견이 항상 팽팽하게 맞서죠.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지구와 같은 생물이 살기 적당한 행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슨 주장이에요?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같은 별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구랑 비슷한 별이 하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물이 없어서
다른 행성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다 확인하지 못했잖아. 알 수 없지. 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근처에 있는 뭐 달에 물이 없다. 이런 것들만 이제 확인되는 거지. 멀리 있는 별에는 뭐 물이라든지 얼음이라든지 수증기 같은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우리가 알지 않았을까? 알았을 것이다. 우리 인간처럼 발전했다면 우리를 찾아 그들도 나섰을 거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선 것처럼 결국 우리는 만났을 거야. 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것 보니까 없는 게 맞아.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가 벌써 만났을 것이다. 자, 이것도 1번과 2번 정답이 있습니까? 과학자들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정답을 구하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는 무엇인지. 그래, 우주에는 행성이 많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란 말이야. 잘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게 교재를 만든 거고, 앞으로 선생님과의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뒤쪽에 있는 몇 번 주제입니까? 3번 주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3, 4, 5, 6, 7번 주제까지 예습해 오는 것을 숙제로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